11.3.2 락 동기화. 이번에는 락을 이용한 동기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탑이라는 클래스에 리밋이 있으며 이 리밋을 say hello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이와 같이 탑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탑의 메모리를 하나 만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탑 안에는 이와 같이 리밋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t.sayhello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스레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sayhello는 t라는 메모리 하나를 이용해서 두 개의 sayhello가 호출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란 자원은 t1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t2에서도 이 t란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1과 t2 입장에서는 이 say hello를 같은 say hello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t가 공유 자원이 됩니다. 특히 이 t 안에 있는 리밋 자체가 공유 자원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탑 객체를 이와 같이 두 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t1의 say hello, t2의 say hello를 이용해서 각각 스레드를 만든다면 이때는 공유 자원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y hello 내에서는 카운트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카운트를 이용해서 화일문을 10번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화일문을 10번 반복하는 동안 리밋을 일씩 증가시켜서 출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ay hello를 두 번을 호출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화일문이 10번 10번에서 20번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밋은 결국 20의 값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락이 있을 때와 락이 없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락으로 인계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락으로 인계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락 블락을 이와 같이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는데 이 매개 변수의 의미는 현재 공유 자원이 현재 클래스 내에 있다는 의미로 this라는 참조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락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스레드가 먼저 이 락을 차지했다고 가정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t1이 먼저 차지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t1이 먼저 락 내에서 1부터 10까지를 먼저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t1이 다 하고 나면 t2가 다시 이 락을 차지해서 11부터 20까지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락이 없다면은 번갈아 가면서 일을 처리하지만은 만약 락이 있다면은 하나의 스레드가 이 락의 범위를 차지했다면 다른 스레드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11.3.3 락 동기화와 스태틱. 우리가 락으로 동기화를 걸 때 공유 자원이 있는 위치를 매개 변수로 넣어줬었습니다. 만약 공유 자원이 참조값이면은 그 참조값 자체를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유 자원으로 오브젝트 OBJ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스태틱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락의 공유 자원으로 이 참조값 자체를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참조값이 공유 자원일 경우에는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공유 자원이 스태틱이면서 값탑이면 넣어주기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즉 보통 멤버일 경우에는 this를 넣어주지만은 이 스태틱일 경우에는 this와 전혀 무관한 메모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입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오브를 이용해서 탑형의 타입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넣어주면은 이 리밋이 공유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3.4 iCollection의 동기화. 이번에는 컬렉션의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렉션의 동기화는 일반적인 동기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컬렉션을 위해서 이와 같이 배열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배열을 syncrun이라는 함수 내에서 iCollection형으로 형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yncrun 함수 내에서 컬렉션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yncru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세 개의 스레드를 이와 같이 만들어서 각각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스레드당 한 번씩 배열의 요소를 모두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락을 걸어두지 않았다면 각각의 스레드가 한 번씩 배열에 접근해서 요소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이 락을 걸어둔 상태라 그러면은 하나의 스레드가 이 배열을 차지했을 때는 다른 스레드들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가 이와 같이 출력하고 있을 때는 다른 스레드는 대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 자원을 설정할 때 컬렉션의 참조값을 다이렉트로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컬렉션의 sync root라는 참조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른 동기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자체를 동기화를 걸 때는 이와 같이 컬렉션의 sync root라는 참조값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11.4 고급 동기화.
11.4.1 모니터 클래스. 이 모니터 클래스의 경우에는 임계 영역을 다이나믹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락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영역만 정확하게 임계 영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즉 블락 형태로 임계 영역을 설정을 했는데, 이 모니터 클래스의 경우에는 ent라는 함수와 exi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임계 영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화의 시작점을 이와 같이 monitor.en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화의 종료점을 이와 같이 exi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유 자원은 이와 같이 ent와 exit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monitor 클래스의 ent와 exit를 이용하면은 로직적으로 동기화의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4.2 뮤텍스 클래스. 이 뮤텍스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 뮤텍스의 소유권을 얻은 스레드만이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텍스 객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 스레드로 사용할 함수 내에서 이와 같이 뮤텍스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wait1을 이렇게 호출합니다. 만약 이 뮤텍스의 소유권을 얻었다면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release 뮤텍스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뮤텍스의 제어권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뮤텍스 객체가 하나 있을 때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전부 다 뮤텍스의 소유권을 달라고 wait1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직 하나의 스레드만이 소유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ait1을 호출해서 소유권을 얻었다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스레드가 뮤텍스의 소유권을 얻어서 작업을 할 때 다른 스레드들은 전부 다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스레드가 만약에 뮤텍스의 소유권을 이와 같이 릴리즈 뮤텍스 하게 되면은 다른 스레드들이 뮤텍스의 제어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4.3 인터랙트 클래스. 이 인터랙트 클래스는 정수형의 데이터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킬 때 동기화를 보장해주는 클래스가 바로 이 인터랙트 클래스입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탑이라는 클래스에 limit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ay hello라는 함수 내에서는 화일문을 이렇게 돌면서 100만 번을 돌면서 이와 같이 limit을 100만 번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say hello를 가지고 스레드를 만들어서 띄웠다 가정하죠. 그러면 limit이 100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타평 객체를 이와 같이 하나 만들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평 객체 하나를 가지고 say hell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스레드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T1과 T2는 하나의 메모리를 상대로 say hello를 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say hello를 호출하게 되면은 하나 호출할 때마다 리밋을 100만씩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ay hello T1의 say hello가 호출시키면서 100만이 증가하고 T2의 say hello가 호출하면서 또 다시 100만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리밋은 200만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 리밋에 동기화를 보장시켜 주지 않으면은 200만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순간인가 이 T1과 T2가 같은 값을 가지고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0만이 나온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이 리밋을 일씩 증가시키는 이 부분에 락 키워드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보장시켜 주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인터랙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랙트에 인크리먼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리밋을 넣어주면은 이 리밋에 동기화를 보장하면서 일씩 증가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을 이용해서 일씩 증가시키면 이 리밋에 200만이 나오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크리먼트에 반대되는 함수는 디크리먼트라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11.4.4 리드 라이트 락. 이 리드 라이트 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드를 하고 있을 때는 라이트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하고 있을 때는 리드를 못하게 하는 이 서로 간의 락을 그는 클래스가 바로 리드 라이트 락 클래스입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리드 라이트 락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실행하고 그리고 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실행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기 근한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acquire write loc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 근한 요청 함수입니다. 만약 서기 근한을 얻었다면 서기 작업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이와 같이 서기 근한을 풀어주는 release write loc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읽기 권한을 얻기 위해서 acquire read락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만약 여기서 쓰기 권한을 얻어서 쓰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읽기 권한 요청은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즉 쓰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읽기 권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쓰기가 끝날 때까지 read락은 acquire read락은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release write락으로 쓰기 권한을 해제했을 때 바로 acquire read락으로 읽기 권한을 얻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read를 하고 있을 때는 바로 이 쓰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쓰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읽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1.4.6 오토 리셋 이벤트 클래스. 이 오토 리셋 이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set이라는 이벤트 시그널을 받았을 때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t 이벤트 시그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바로 그 시그널을 없애버리는 리셋 시켜버리는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오토 리셋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 리셋 이벤트 객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3개의 스레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3개의 스레드 내에서는 set 이벤트를 대기하는 이와 같은 wait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set 시그널을 대기하게 됩니다. 이때 set 시그널이 외부에서 한번 날라왔다고 가정하죠. 즉 오토 리셋에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set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 중 하나가 set 시그널을 받습니다. set 시그널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바로 set 시그널을 받자마자 리셋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스레드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set을 한 번 더 보내면은 다시 이 중에 하나가 시그널을 받습니다. 즉 이것이 시그널을 받았다고 가정하죠. 이렇게 하면 시그널을 받자마자 리셋을 시켜버리고 자신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t을 할 때마다 하나의 스레드가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4.7 스레딩.타이머 클래스. 우리는 앞에서 도구 상자에서 제공하는 타이머 클래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스레딩 네임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타이머 클래스입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타이머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호출할 함수를 타이머 콜백이란 델리게이트 형식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함수는 바로 이 틱이 되겠습니다. 틱 함수를 보시면 단순히 골뱅이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이 자리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제로는 이 타이머 객체를 생성했을 때 몇 초 뒤에 이 타이머를 시작할지인데 여기서는 제로로 했기 때문에 타이머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이 타이머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반복할 주기는 100, 즉 0.1초가 되겠습니다. 즉 0.1초 간격으로 이 틱이라는 함수가 호출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1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